전남 순천 섬진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이 고장에는 매화꽃이 특히 아름답게 핍니다. 봄이 되면 온 산천이 하얀 꽃으로 뒤덮이며 그 향기는 마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죠.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매화꽃처럼 순수한 사랑과 예상치 못한 운명적 만남이 빚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과거가 현재와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세요. 전남 순천시 별량면 작은 시장 어귀에 자리 잡은 선화꽃집. 50대 중반의 김선아는 이른 아침부터 꽃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운 꽃들아, 좋은 하루 되자. 선아는 화려한 장미부터 수수한 국화까지 하나하나 꽃잎에 묻은 이슬을 닦아주며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10년 넘게 이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순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그녀였습니다. 결혼식 부케를 만들 때는 신부의 행복을 함께 기뻐했고, 장례식 화환을 만들 때는 유가족의 슬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그녀의 소명이었죠. 어머님, 오늘 서연이네 집에서 연락 올 거예요. 29세인 아들 지훈이 꽃집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지훈은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벌써 상견례 날짜를 정하려나? 선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으니까요. 지훈의 약혼녀 서연은 27세의 간호사였습니다. 순천향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녀는 마음이 곱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지훈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간 교제해왔죠. 서연이 정말 좋은 아이야. 나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선아는 몇 달 전 지훈이 서연을 집에 데려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서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애가. 지훈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저야말로 지훈이 오빠를 만나서 행복해요. 서연은 그날 선아와 함께 꽃꽂이도 배우고 집안일도 도우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들과 단둘이 살아온 선아에게는 딸 같은 존재가 되었죠. 엄마, 서연이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 같아요. 지훈은 며칠 전 서연의 부모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참 소박하고 따뜻한 분들이에요. 상견례가 기대되네. 우리 지훈이 좋은 집안과 인연이 닿았구나. 선아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선아에게는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지만 가슴 깊숙이 묻어둔 아픈 기억이 있었죠. 그래도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지훈이도 결혼하고 나도 며느리 얻고. 선아는 꽃집 정리를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며칠 후 서연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 어떠세요?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 가지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서연의 밝은 목소리에 선아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좋다.
어디서 만날까? 시내 한정식집을 예약해놨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자 선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도 새로 장만하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어요. 우리 엄마 오늘 특히 예뻐 보여요. 지훈이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선아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단지 아들의 행복한 미래만을 그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상견례 당일 순천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두 가족이 만났습니다. 선아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하게 차려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어머니 김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버지 윤상호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순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상호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으로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서연의 어머니 신명숙은 50대 초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지훈이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선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연애 이야기, 결혼 준비 계획, 신혼집 마련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훈이가 공무원이라니 든든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죠. 명숙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간호사라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니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선아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아이가 모두 착하고 성실해서 보기 좋습니다. 상호도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순천이 고향이세요? 네, 쭉 여기서 살았어요. 상호는 뭔가 신경 쓰인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선아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을 망설였어요. 식당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김동수 씨 되십니까? 그 순간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상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명숙이 당황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서연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20년 전, 순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 기억하시죠? 상호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상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여보, 진정해.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줘. 명숙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20년 전에 당신 남편이 건설업을 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고 상호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교육비였는데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미안해.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김동수가 순천에 아파트 단지 건설한다며 투자를 받았잖아요. 확실하다고 대박 난다고 했으면서 상호의 목소리는 20년 묵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터지자마자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서연이 아버지를 말렸지만 상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죠. 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를 또다시 불행으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상호의 차가운 말이 식당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아, 넌 몰라. 그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지훈이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상관없다고. 그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버지. 하지만 상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갑시다. 여보. 명숙이 남편을 말렸지만 상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이 서연을 불렀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따라 나가야 했습니다. 식당에는 선아와 지훈만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엄마.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무참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운전하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고 선아는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꽃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을 집안이 오늘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선아는 소파에 앉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20년 전에 건설업을 했어. 그때 순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었지. 지훈은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공사를 따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았어. 확실한 사업이라고 대박 날 거라고 하면서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무산됐어. 건설업계 전체가 무너졌고 아버지 회사도 부도가 났지. 그럼 아버지가 정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돈을 잃었어. 그 중에는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었고.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어.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지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평생에 걸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지만 2년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응. 그때 너는 겨우 9살이었어. 그 후로 나는 남편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 선아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간병인.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지. 하지만 워낙 큰 빚이라.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신 이유가 너한테만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사업 실패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지우는 어머니의 20년간의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0년 전에 이 꽃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어. 그때부터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지.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은 이해가 됐지만 그동안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배신감도 컸습니다. 엄마, 그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지훈아,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인생을 망쳐놓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냥 사업 실패라고만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상처 주기 싫어서요? 그래서 거짓말로 키운 거예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아, 어디 가는 거야? 짐 싸요. 뭐? 지훈은 가방을 꺼내며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선택이에요. 아버지의 잘못도, 엄마의 거짓말도 내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안 돼. 지훈아, 안 돼. 선아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서연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설득하면 되죠. 시간이 걸려도 이해시킬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왜 항상 우리 인생이 과거에 묶여야 해요? 지훈의 절규 같은 외침이 선아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일 때문에 제 사랑까지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지훈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짊어지신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제가 같이 져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우는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지훈아, 제발.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견뎌내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제 몫을 해낼게요. 그날 밤 지우는 정말로 집을 떠났습니다. 선아는 빈 방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선아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차갑고 쓸쓸한 빗소리였습니다. 지훈이 집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새벽 5시. 선아는 꽃집에서 밤새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휴대폰을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지난 3일 동안 선아는 지훈이 어디서 지내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했습니다. 시청에는 병가를 냈다고 하고 친구들에게 연락해도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서연에게도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서연 역시 지훈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지훈이 오빠가 걱정돼요. 아버지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간 건 아닌지. 서연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선아 씨 맞으십니까?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에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지훈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와주세요. 선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요? 지훈이가? 네,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은 선아는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선아는 기도만 했습니다.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습니다. 김지훈 환자 보호자입니다. 선아는 접수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수술실에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선아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술이요? 네, 머리를 다쳐서 응급수술에 들어갔어요. 신경외과 교수님이 집도하고 계십니다. 선아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제발 괜찮아져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둘러 오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연과 그녀의 부모였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선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지훈이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이야. 선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의 어머니 명숙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윤상호는 멀찍이 서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예전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선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1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지훈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선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아직 위험한 상태입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깨어날 수는 있는 건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려보는 수밖에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훈.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과 산소호흡기가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훈이 오빠. 서연이 유리창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아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아들만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눈 떠줘. 엄마가 잘못했어. 복도 한쪽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윤상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원망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죽음의 위기에 놓인 젊은이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아내 명숙이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아버지 잘못을 아들이 왜 떠안아야 해요? 명숙의 말에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이미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저 어머니도 2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상호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아가 꽃집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는 얘기도요. 아빠, 서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오빠가 깨어나면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서연의 간절한 눈빛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중환자실 앞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선아는 의자에 앉은 채 한숨도 자지 않고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진작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선아는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죽음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물어볼 때마다 거짓말을 했구나. 아빠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진실을 숨긴 것이 결국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 그러니까 제발 눈만 떠줘. 지훈이 사고를 당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기적처럼 지훈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지훈의 희미한 목소리에 선아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정말 다행이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응,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무서웠어. 의사의 검진 결과 다행히 뇌에는 큰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었죠. 서연이는? 지훈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여기 있었어. 선아는 복도로 나가서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지훈이가 깨어났어. 정말요? 서연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오빠, 서연아, 걱정했지? 바보. 왜 혼자 그런 위험한 곳을 다녔어요? 서연은 지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눈물과 지훈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빛을 보니 자신의 원망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들어가자. 명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상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습니다. 몸은 좀 괜찮은가? 상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지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네. 내가 너무 매정했네. 상호는 지훈의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일로 당신들을 원망했지만 그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었는데. 병실 창가에는 이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선아, 지훈, 서연, 그리고 서연의 부모까지. 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비록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지만 그 때문에 아버님 가족이 고생하신 건 사실이니까요.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상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지훈의 간절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께서 잃으신 돈을 평생에 걸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아닙니다. 비록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아버님께 피해를 드린 건 우리 가족이니까요. 상호는 지훈의 말을 들으며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김동수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었죠.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젊은이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말이 있어요. 선아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만큼은 떳떳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실을 숨기고 살았죠.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날의 분노가 아직 사라지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까지 그 짐을 지게 하고 싶진 않아요. 상호는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잖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아내였으니까 함께 책임져야 했어요. 20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상호의 말에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매화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그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상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낼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원망이 제 마음만 병들게 했다는 걸요. 상호는 지훈과 서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날의 분노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상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그 짐을 지게 하고 싶진 않군요. 서연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네, 정말 사랑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상호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선아는 감격해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 몫의 과거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선아의 말에 상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다 놓아주십시오. 우리 모두요. 병실 창밖으로는 매화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원망이 조금씩 풀리듯 따스한 봄바람이 두 집안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 시작해야겠네. 명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지훈도 상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상호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2달 후 순천 선화꽃집에서는 작은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선아는 딸 같은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부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죠? 서연의 밝은 미소에 선아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지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시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모습으로 사위를 대하고 있었죠. 아버님, 이번 달도 조금이지만. 지훈이 상호에게 봉투를 건네려 하자 상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하게. 이제 됐네. 하지만 대신에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게. 그걸로 됐네. 매화꽃이 지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듯 두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매화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꽃잎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순천의 매화꽃처럼 아름다운 사랑과 오래 묵은 상처가 만나 새로운 희망을 피워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김선아의 20년간의 인내와 윤상호의 용서, 그리고 지훈과 서연의 순수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가 있나요? 아니면 용서받고 싶은 잘못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화꽃이 지고 나면 더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우리의 상처도 언젠가는 새로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